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누구의 그릇은 종지만하기도 하고 누구의 그릇은 호수와 같이 넓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마다 그릇의 형태와 크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불을 담기 위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복권 당첨자들이 5년 안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큰 돈을 감당할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000원을 받기도 하고 50,000원을 받기도 하고 그 돈은 참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만약 용돈으로 1억을 받는다면 어땠을까요? 그 돈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신다면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매번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죽하면 통장이 아닌 텅장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혹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카드 할부가 많아서, 연봉이 적어서, 투자에 실패해서, 쓸데없는데 돈을 써서와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지 않는 한 돈은 지금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당신을 계속 피할 것입니다.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월급도 다루지 못할 만큼 부의 그릇이 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10억,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다 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그 정도의 돈을 담을 만한 부의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1억으로 10억 만들기와 같이 부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법 또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니 이미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제로 해본들 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했는데 저는 그 사람처럼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였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진짜 주목해야 했던 것은 그들의 부가 아니라 그들이 부를 이루기 전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부를 이루기 전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은 공부와 끈기, 인내심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조금씩 자신의 부의 그릇을 키워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점점 커진 그릇에 점점 많은 돈이 담기는 것이겠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행동, 습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유흥에 빠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는 결혼을 위해 전세 대출을 했을 때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익숙해집니다.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나면 그만큼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대출을 받고 거액을 투자해서 억지 경험을 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부의 그릇을 늘리면 되니까요. 그러니 작게라도 계속 시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따금 찾아오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겠죠.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합니다.
물론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배트를 많이 휘두르는 것은 충분한 경험이 되고 부의 그릇이 커지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운 좋게 홈런을 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의 그릇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은 어디서 생겨나셨나요? 우리한테 돈이 생겨나는 방법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대표로부터, 자영업을 하신다면 고객으로부터, 학생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입니다. 돈의 역사는 신용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물을 직접 교환하면서 경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가 효과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물건이 없지만 나중에 그 물건을 주겠다라는 신용을 가지고 물물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종의 증서가 발급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거래하기 수월했습니다. 즉,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쌓는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항상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용을 얻기 위해 기꺼이 돈을 씁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투자를 위한 기업을 선택할 때 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늘리는 방법이 됩니다. 자기 신용과 사람을 구별하는 힘, 이것이 부의 그릇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그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에 속하세요? 저도 마지막과 같은 부의 그릇이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고 부의 그릇을 키워 돈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